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전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고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서 수만 명이 죽어갔죠. 영웅들은 서로를 죽였고 신들조차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거대한 목마 하나가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도시를 한밤 사이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이건 그냥 신화가 아니에요. 2800년 전 호메로스라는 눈먼 시인이 기록한 서양 문명 최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트로이 전쟁이 왜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괴물들이 땅 위를 돌아다니던 시절에 에게해 건너편에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트로이예요. 트로이는 신들이 직접 쌓았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성벽이 얼마나 튼튼했냐면 그 어떤 군대도 뚫을 수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이 도시를 다스리는 건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였는데 두 사람은 무려 아들 50명, 딸 50명을 두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맏아들 헥토르였습니다. 헥토르는 트로이 최고의 전사였는데요. 전투 실력으로는 그리스의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용감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끔찍이 사랑했거든요. 아내 안드로마케와 어린 아들 아스티아낙스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죠. 반면에 헥토르의 여동생 카산드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는데요. 태양의 신 아폴론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예언 능력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카산드라가 아폴론의 사랑을 거절하자 화가 난 아폴론이 무서운 저주를 내렸거든요. 그 저주가 뭐냐면 카산드라의 예언은 항상 맞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요. 헥토르와 카산드라의 남동생 파리스예요. 파리스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궁전이 아닌 산속에서 양치기로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파리스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헤카베가 무서운 예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뱃속의 아이가 트로이를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이었죠. 차마 자기 손으로 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헤카베는 양치기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양치기 역시 무고한 아기를 해칠 수 없어서 몰래 키우기로 했어요. 바로 이 결정이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근데 트로이가 멸망하려면 파리스 혼자서는 안 되고 바다 건너 그리스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야 했거든요. 신들의 왕 제우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를 사랑하게 됐는데요. 제우스는 백조로 변신해서 레다에게 다가갔고 얼마 후 레다는 알 2개를 낳았어요. 그 알에서 쌍둥이 아들 카스토르와 폴룩스 그리고 쌍둥이 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헬레네가 태어났거든요. 이 중에서 헬레네는 자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됐는데 그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리스 전역의 왕자들과 영웅들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스파르타로 몰려들 정도였어요. 가장 강한 전사들, 가장 부유한 군주들이 전부 헬레네한테 청혼하러 왔는데요. 문제는 한 명을 선택하면 나머지가 분노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이때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모든 구원자들한테 맹세를 시킨 거예요. 헬레네가 누구를 선택하든 그 남편이 위험에 처하면 다 함께 도와주겠다는 맹세였죠. 모두가 맹세한 후에 헬레네는 미케네의 왕자 메넬라오스를 선택했고 두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과 왕비가 됐어요. 나머지 구원자들은 평화롭게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몰랐죠. 폭력을 막으려고 했던 그 맹세가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의 원인이 될 거라는 걸요. 한편 신들의 세계 올림포스에서도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영웅 아킬레우스의 부모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프티아의 왕 펠레우스의 결혼식이었어요.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과 영웅들이 초대받았는데 딱 한 명만 빼고요.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거든요. 에리스는 가는 곳마다 싸움과 혼란을 일으켜서 모두가 싫어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게 분한 에리스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결혼식장에 몰래 나타나서 황금 사과 하나를 던졌어요.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여신들 사이에서 당장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기가 그 사과의 주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제우스한테 판결을 부탁했지만 제우스는 세 여신 중 누구의 미움도 사고 싶지 않아서 판단을 인간한테 떠넘겼거든요. 그가 고른 인간이 바로 공정한 판단력으로 유명한 양치기, 사실은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예요. 세 여신이 파리스 앞에 나타나서 각자 선물을 제안했는데요. 헤라는 유럽과 아시아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고 했고, 아테나는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 능력을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젊은 파리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사과를 줬고,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파리스를 스파르타로 보냈어요. 그곳에서 마법의 힘으로 헬레네가 파리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문제는 헬레네가 이미 메넬라오스 왕의 아내였다는 거죠. 파리스는 헬레네의 손을 잡고 스파르타 경비병들을 뚫고 도망쳤고 배를 타고 트로이로 향했어요. 트로이에 도착한 파리스를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은 두 팔 벌려 환영했는데요. 헬레네의 아름다움에 궁전 전체가 술렁였거든요. 모두가 새 공주를 보려고 몰려들었죠. 하지만 두 사람만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헥토르는 동생한테 화를 내면서 내 어리석은 행동이 트로이의 전쟁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리고 카산드라는 비명을 지르며 헬레네가 오면 트로이가 멸망한다고 예언했지만 아폴론의 저주 때문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 무렵 크레타에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메넬라오스는 아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배가 트로이 방향으로 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헬레네의 모든 구원자들한테 맹세를 지키라고 요청했거든요.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부름에 응했고 그리스 전역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이 스파르타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합류한 건 메넬라오스의 형 아가멤논이었는데요. 미케네의 왕인 그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어요. 가장 많은 재산과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전체 함대를 지휘하게 될 인물이었죠. 이어서 헬레네의 구원자였던 왕들이 합류했는데요. 오디세우스, 네스토르, 디오메데스 같은 전설적인 영웅들이었어요.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의 왕으로 아테나 여신의 총애를 받는 뛰어난 정치가이자 전사였고, 네스토르는 필로스의 왕으로 세 세대를 살아온 가장 나이 많은 현자였거든요. 가장 설득하기 어려웠던 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였는데요. 그리스에서 가장 지혜롭고 꾀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가멤놈의 사절단이 왔을 때 미친 척을 했거든요. 소랑 말을 같이 묶어서 밭을 갈면서 횡설수설했죠. 하지만 사절단 중 한 명이 오디세우스의 아기 아들을 쟁기 앞에 놓았고 오디세우스는 아들을 피해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이 멀쩡하다는 게 들통난 거죠. 이 강력한 왕들과 함께 그리스 최고의 전사들도 출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킬레우스예요. 푸티아의 왕자였던 아킬레우스는 역사상 가장 강한 전사로 그가 없으면 트로이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아킬레우스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태어났을 때 어머니 테티스가 아들을 저승의 강 스틱스에 담갔는데 그 강물은 닿는 모든 곳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줬어요. 문제는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를 잡고 담갔기 때문에 그 부분만 물에 닿지 않았다는 거죠. 발 뒤꿈치가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된 거예요.
아킬레우스는 영웅 헤라클레스의 스승이기도 했던 현자 케이론한테서 무술과 음악, 말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불같은 성격도 유명했어요.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킬레우스는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길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 이름 없이 죽거나 짧지만 영웅적인 삶을 살고 전설이 되거나였어요. 트로이 전쟁 소식을 들은 테티스는 아들을 지키려고 여자 옷을 입혀서 스키로스 섬에 숨겼어요.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꾀를 내서 찾아냈는데요. 여자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면서 그 사이에 갑옷과 무기를 섞어놨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전쟁 나팔을 불었는데 다른 여자들은 도망쳤지만 한 명만 갑옷을 집어들고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아킬레우스였죠. 드디어 그리스 전체의 함대가 모였는데요. 수백 척의 배에 수만 명의 병사가 탔어요. 하지만 출항하려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거든요. 아가멤논이 사냥하다가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성한 사슴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분노한 아르테미스가 바람을 멈춰버린 거죠. 예언자에게 물으니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어요. 아가멤논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쳐야 한다고요. 그건 바로 그의 큰딸 이피게네이아였습니다. 아가멤논은 딸한테 아킬레우스와 결혼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불렀어요. 기대에 부푼 채 도착한 이피게네이아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제단으로 걸어갔는데 가까이 가서야 그게 결혼식장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가멤논은 딸의 가슴에 칼을 꽂았고 아르테미스는 바람을 풀어줬습니다. 함대가 드디어 출항해서 트로이에 도착했는데요. 트로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왕족인 아이네아스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섰고 프리아모스 왕은 동맹국들을 불렀거든요. 제우스의 아들인 사르페돈이 이끄는 리키아 군대, 전쟁의 신 아레스의 딸 펜테실레야가 이끄는 아마존 여전사들이 트로이 편에 섰어요. 신들도 편을 갈랐는데요. 파리스한테 사과를 못 받은 헤라와 아테나는 그리스 편을 들었고 아프로디테는 당연히 트로이 편이었어요. 트로이의 수호신 아폴론도 트로이를 지켰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트로이인들이 아폴론만 숭배하는 게 밉상해서 그리스 편을 들었죠. 전쟁의 신 아레스는 그냥 피를 보고 싶어서 트로이 편에 섰어요. 전쟁은 무려 9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리스군은 트로이의 성벽을 도저히 뚫지 못했어요. 보급품이 떨어지자 아킬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주변 도시들을 약탈했거든요. 레스보스 섬을 점령하고 소아시아 해안의 도시들을 털면서 금과 식량, 그리고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왔어요. 그 중에서 브리세이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주어졌고 크리세이스는 아가멤논이 가져갔는데 이 두 여자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크리세이스를 첩으로 삼은 아가멤논은 그녀에게 깊이 빠졌는데요. 문제는 크리세이스의 아버지가 아폴론 신전의 사제였다는 거예요. 딸을 되찾으려고 금은 보화를 들고 찾아왔지만 아가멤논은 비웃으면서 쫓아냈거든요. 화가 난 아폴론이 그리스 군대에 역병의 화살을 쏟아부었고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만 손해볼 순 없다면서 아킬레우스의 브리세이스를 빼앗아버렸어요. 분노한 아킬레우스가 칼을 뽑으려는 순간 아테나가 나타나서 막았고 아킬레우스는 칼을 거두는 대신 다시는 아가멤논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킬레우스 없이도 그리스군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양측 모두 지쳐가던 때에 더 이상의 유혈을 막기 위한 제안이 나왔어요. 헬레네의 두 남자 파리스와 메넬라오스가 1대1로 붙어서 승자가 헬레네를 가지기로 한 거죠. 양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투가 시작됐는데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메넬라오스가 파리스를 압도했고 막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순간 이동시켜서 헬레네가 있는 침실로 데려가 버렸거든요. 살아남은 건 다행이었지만 파리스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어요. 창문으로 결투를 지켜봤던 헬레네도 그 모습에 실망해서 파리스를 향한 사랑이 식기 시작했죠.
형의 굴욕적인 패배를 본 헥토르는 전쟁이 계속될 거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아내와 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성문을 나서서 그리스군을 공격했거든요. 아킬레우스가 없는 그리스군은 헥토르를 막을 수 없었고 밀리고 밀려서 배가 있는 해변까지 쫓겨갔어요. 이대로면 전멸할 상황이었는데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싸우길 거부했어요. 참다 못한 아킬레우스의 절친 파트로클로스가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요. 아킬레우스의 유명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뛰어든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돌아왔다고 착각한 트로이군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헥토르는 무너지는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어요. 아킬레우스라고 생각한 상대에게 돌진해서 단 한 번에 쓰러뜨렸죠. 그런데 투구를 벗겨보니 아킬레우스가 아니었어요. 파트로클로스였던 거죠. 절친의 시체를 본 아킬레우스는 무너졌는데요. 슬픔이 너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어요. 어머니 테티스가 달려와서 아들을 달래고 올림포스의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한테서 새 갑옷을 가져왔거든요. 슬픔은 이제 복수심으로 바뀌었고 아킬레우스는 오직 헥토르를 죽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진짜 아킬레우스가 돌진해 오는 걸 본 헥토르는 두려움에 도망쳤는데요. 트로이 성벽 주위를 3바퀴나 돌고서야 붙잡혔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헥토르는 명예롭게 싸우기로 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었죠. 쓰러진 헥토르는 하나만 부탁했는데요. 시체를 돌려보내서 가족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에 여전히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거절했고 헥토르의 목에 창을 꽂은 뒤 발목을 전차에 묶어서 트로이 성벽 주위를 질질 끌고 다녔어요. 성벽 위에서 헥토르의 가족 전부가 그 광경을 지켜봤죠. 밤이 되자 프리아모스 왕이 몰래 아킬레우스의 진영으로 찾아와서 무릎 꿇고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는데요. 파트로클로스를 잃은 자신의 슬픔이 떠올랐던 아킬레우스는 마음이 움직여서 헥토르의 시체를 돌려줬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여기서 끝나지만 트로이의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트로이 최고의 영웅 헥토르가 죽자 도시 전체가 절망에 빠졌는데요. 아킬레우스가 성문을 향해 진격하면서 끝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트로이 병사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성벽까지 다가갔는데 갑자기 발뒤꿈치에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파리스가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 독화살을 쏜 건데 정확히 아킬레우스의 유일한 약점을 맞힌 거예요. 땅에 쓰러진 아킬레우스의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죠. 하지만 파리스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리스군이 복수를 위해 그를 추적해서 죽였거든요. 양쪽 최고의 영웅들이 사라지면서 모두가 절망에 빠졌는데요. 특히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 없이 트로이의 성벽을 뚫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오디세우스예요. 그가 역사의 길이 남을 기발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자신을 포함한 최정예 전사들을 숨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트로이인들이 일어나 보니 그리스 진영은 텅 비어 있었고 배들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성문 앞에는 거대한 목마만 남아 있었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트로이인들은 환호했는데요. 목마를 평화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카산드라만이 비명을 지르며 함정이니까 불태우라고 외쳤지만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고 미쳤다고 비웃었거든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오디세우스, 메넬라오스, 디오메데스, 아이아스가 목마에서 빠져나왔어요. 경비병들을 죽이고 성문을 안에서 열었고 횃불 신호를 보내자 숨어있던 그리스 함대가 돌아왔죠. 잠에서 깬 트로이인들은 도시 전체가 불타고 있는 걸 봤는데요. 그리스 병사들이 거리를 휩쓸면서 집을 약탈하고 남은 병사들을 학살했어요. 프리아모스 왕은 아킬레우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한테 칼에 찔려 죽었고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는 아들 아스티아낙스가 성벽에서 던져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어린 왕자가 자라서
복수할까봐 죽인 거였죠. 안드로마케는 노예가 되어 네오프톨레모스의 첩이 됐습니다. 아테나 신전으로 도망친 카산드라는 그곳에서 그리스 전사 소아이아스한테 발견됐는데요. 아테나 여신상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 신전에서 벌어진 일에 분노한 아테나는 아이아스가 배에 오르자마자 번개를 내려쳤고 포세이돈이 그를 바다 깊이 끌고 들어갔죠. 하지만 카산드라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엔 아가멤논이 그녀를 첩으로 삼아 미케네로 데려갔거든요.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그리고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친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도끼로 카산드라를 죽였고 아가멤논이 잠들자 침실에 몰래 들어가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불타는 트로이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이네아스였는데요. 소수의 생존자들을 이끌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아이네아스의 후손들 중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훗날 로마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메넬라오스는 헬레네와 제외해서 스파르타로 돌아갔는데요. 두 사람은 다시 왕과 왕비로 살다가 죽어서는 축복받은 자들의 섬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됐어요. 하지만 모든 영웅이 집에 돌아간 건 아니었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인 오디세우스에게는 10년이라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괴물들과 맞서야 하는 여행이요. 오디세이아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황금 사과 하나에서 시작된 다툼이 신들의 세계를 흔들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둘러싼 욕망이 10년간의 전쟁을 불렀으며 한 도시의 멸망이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됐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에요. 사랑과 명예, 복수와 운명에 관한 인류 최초의 이야기이자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영원한 서사시입니다.